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우리 언니나 오빠가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언젠간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만 잘 알아도 심혈관, 뇌혈관,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노인성 치매 각종 질환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든지 내장탕, 곱창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을 이용해서 양파나물을 만들었는데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나물을 매일매일 드셔도 질리지 않는 맛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고지혈증은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 성분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서 염증과 많은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원장님 저는요 비만하지도 않죠, 뭐 기름진 것도 먹지도 않죠, 그런데 왜 고지혈증이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면 너무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지혈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유전적인 그런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서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되지만 많은 부분이 간에서도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에서 생성이 되고 분해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유전적으로 조금 더 콜레스테롤이 생성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그러면 고지혈증에 걸릴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우리 언니나 오빠가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언젠간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바로 음식 습관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또 이런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이제 많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기름기 많은 음식, 지방류라든지 그 다음에 육류라든지 튀긴 음식, 이제 이런 음식을 또 많이 드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은 또 이런 고지혈증에 좀 더 쉽게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질병에 의한 그런 이제 고지혈증입니다. 이 질병에 의한 고지혈증은요, 간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콜레스테롤 분해가 안 되고 자꾸 쌓이게 되니까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심부정증 이런 질환에 있는 분들도 고지혈이 훨씬 더 빨리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하신 이런 분들도 훨씬 더 이제 고지혈증에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완경기에 놓여 있는 중년 여성분들, 이런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도 고지혈증이 더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혈증은 사실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으로 있다가 어느 날 심내혈관에 이렇게 딱 쌓이면서 뭐 협심증, 심근경색, 뭐 뇌경색 이런 걸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지혈증에 내가 쉽게 노출이 되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든지 음식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이런 질병 상태에 놓여 있다면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고지혈증이 생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지혈증 진단받으면 이제 약을 드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 약 드실 정도는 아닌데요, 음식 조절을 해보시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고지혈증 하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간 건강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간 건강을 꼭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지혈증은 물론 음식을 섭취했을 때도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우리 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은요, 고탄수화물 음식, 고당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바로 밀가루 음식과 이제 튀김면, 라면 같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밀가루 음식들은 쉽게 혈당을 확 올리거든요. 그 혈당이 딱 올라가면 고혈당이 생기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당이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원활하게 쓰이지 않고 남는 당, 잉여당으로 저장이 되면서 중성지방으로 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간에도 기름이 끼게 되고 간의 역할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런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특히 고탄수화물, 고당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입니다. 특히 비계가 있는 붉은 고기를 피하셔야 되고요. 버터라든지 마가린, 닭 껍질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그런 이제 그 내장류 있잖아요. 여기에도 콜레스테롤 이런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간이라든지 내장탕, 곱창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쁜 기름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 나쁜 기름은 우리가 동물성 기름인데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이런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술이 이 고지혈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약 안 드시고도 조절하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라면 이 술을 많이 드시는 거, 과음을 피하셔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지혈증을 조절을 잘 하려면 간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음주, 과음을 하시는 것도 간의 어떤 대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고 분해하고 하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고지혈증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달콤한 디저트를 피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 정말 못 살아요. 내가 달콤한 거 이거 디저트 안 먹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많이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버터나 우유로 만든 디저트, 또 생크림빵 이런 달콤한 이런 디저트에는요, 생각보다 이런 그 콜레스테롤 높이는 그런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드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말 장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평균 수명이 87세,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고지혈증 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들을 다 막거든요. 심장의 혈관, 뇌혈관, 모든 혈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고혈압, 뭐 당뇨, 이것이 고구마를 쭉 캐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병을 다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끌고 가는 게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만 잘 알아도 심혈관, 뇌혈관,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노인성 치매, 각종 질환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식품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이 미역과 다시마에는요, 알긴산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 알긴산이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역과 다시마는 섬유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질을 드시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에 많이 이렇게 흡수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요, 바로 녹차입니다. 이 녹차 안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고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마실 때는 홍차라든지 뭐 이렇게 똑같은 녹차라도 발효를 좀 덜한 그 녹차가 카테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혈관 건강을 잡으려면 녹차를 꼭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품으로는요, 보리와 현미입니다. 이런 잡곡류에는 베타글루칸이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 베타글루칸도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하고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잡곡류의 섬유질이 또 많이 풍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배설하는 효과도 있고 다이어트, 날씬해지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병의 근원, 혈관을 위협하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품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일매일 이런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품을 드시면서 혈관 건강을 꼭 지켜보십시오. 양파 좋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비타민 B와의 흡수를 돕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불면증 해소에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리신은 물에 오래 담가두면 이제 효능이 떨어지지만 가열을 하면 단맛이 조금 높아지면서 맛이 아주 좋아지게 되고요. 양파를 탁 자르면 굉장히 이렇게 싸한 냄새가 나잖아요. 공기 중에 양파를 자르면서 나오는 그 화학 반응이 바로 이제 프로필 메틸 디설파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혈소판이 응집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파 안에는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이 양파 속의 폴리페놀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억제하고 혈액 응고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항산화 성분으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양파에는 비타민C라든지 칼슘, 인, 철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고지혈증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가장 가성비가 높은 식품이 양파입니다. 첫 번째 양파 나물을 만들기는요, 프라이팬에다가 양파 채 썬 거랑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섞어서 그냥 이렇게 볶아주면서 소금 간을 약간 하고, 그 다음에 후추를 이렇게 이제 뿌려줍니다. 그래서 만들면 완성이 된 그런 양파 나물인데요, 바로 올리브 양파 나물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양파 나물은요,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풍부한 오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이집트의 람세르 2세는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올리브유를 마셨다고 하는 역사도 이제 적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낮출 수 있는 양파와 올리브 오일이 이제 궁합이 됐으니까 효과적인 그런 양파 나물이 탄생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마치 양파로 된 잡채를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약간 부드러운 맛과 양파의 달콤한 맛이 이렇게 합쳐져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순한 맛의 나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고요. 두 번째로 나는 정말 올리브유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서양 음식은 잘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종 기름인 들기름을 이용한 양파 나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파를 똑같이 채를 썰어서요. 이번에는 찜기를 이용해서 양파 나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를 3분 정도 찜기에 떴다가 이렇게 꺼내 놓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들기름을 묻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들기름뿐만 아니라 들깨가루를 이렇게 조금씩 더 얹고 그 다음에 소금을 이용해서 이제 간을 맞춥니다. 왜 볶지 않고 꼭 쪄서 먹어야 될까요?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거든요. 그래서 볶다 보면 발암물질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이 참 많죠. 그래서 리놀렌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레산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고지혈증에 좋은 기름입니다. 그리고 들깨에는요, 뇌세포의 구성물질인 DHA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 금상첨화로 들기름과 들깨를 같이 사용해서 양파 나물을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요, 진짜 엄청 맛있는데요. 이 양파의 달콤한 맛에 들기름의 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정말 아주 맛있는 나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을 이용해서 양파나물을 만들었는데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나물을 매일매일 드셔도 질리지 않는 맛이거든요. 꼭 자주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